이제 새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수페이지는 항상 열려 있어야 되고 REPL 하나 자바로 열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보면은 파일스라고 있죠. 열려있는 파일은 main.java예요. 옆에 앞에 점 세팅스 클래스 패스 뭐 이런 거 볼 필요 없습니다. main.java만 보면 돼요. 여기서 이 상태로 실행을 하면 코드가 실행이 되겠죠. 실행 결과가 나오는데 이 결과와 코드의 결과, 관계, 어떤 관계가 있는지 유추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헬로 월드가 나왔는데 이 헬로 월드는 이 코드에서 쌍따옴표 안쪽 내용이네요. 그러면 이 안쪽 내용을 출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조금 더 검증을 하기 위해서 이 안쪽에 있는 내용을 완전 바꿔놓고 실행해 보면 바뀐 내용대로 보여주겠죠. 이렇게 여러분들도 지금 한번 쌍따옴표 안에 있는 내용을 바꿔가지고 실행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 안에 내용은 대략 이 정도로 바꿔놓고 다음에 좀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main.java 앞에 main 똑같죠? 여기를 이름을 바꿔가지고 뭐 main2.java로 바꿨어요. 그럼 실행했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그대로 됐죠. 이거는 온라인 툴이기 때문에 진행이 된 거고요. 우리가 이제 이 리플이 아니라 이게 아니라 뭐 이클립스나 인텔리제이 이런 툴에서는 파일의 이름과 여기 클래스 옆에 나와 있는 이 이름을 일치시켜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류가 발생하니까 이거는 나중에 또 툴 바뀌면 그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항상 일치시켜줘야 된다는 거. 그러면 또 하나 해야 되는 게 혹시라도 수업 내용을 여기다가 작성해가지고 저장하고 싶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자면 여기를 클릭해보세요. 클릭하면 이제 네임이라고 나오죠. 여기에다가 디폴트 네임으로 되어 있는 거를 뭐 본인이 알아먹을 수 있게 사진은 안 찍으셔도 됩니다. 뭐 자바 1일 주말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면은 주소를 한번 보세요. 지금은 자바 4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주소가 바뀌었죠? 이렇게 해야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럼 저장된 건 어디서 확인하냐면 여기 아니라 두 번째 클릭하면은 My Reference라고 있어요. 여기서 내가 그동안에 해놨던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의해야 되는 거는 내가 저장할 내용을 보존하고 싶으면 여기에다가 뭐 또 다른 내용을 새로 덮어 쓰는 게 아니라 수업 페이지에서 새로 만들어야죠. 주소를 비교해 보시면 달라요. 뭐 여기는 리펜턴트 험블 뭐라고 써져 있는데 여기는 본인이 지정한 이름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서로 다른 연습장 정도로 확인하시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굳이 저장할 필요는 없고요. 어, 이게 왜냐면 뭐 문제풀이를 여기서 주로 할 건데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여기 밑에 바로 열어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그때 그냥 연습하는 종이, 연습장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고를 드리자면 우리가 수업하는, 공부하는 과목이 자바잖아요, 자바. 첫 번째 시간에는 개요를 설명했고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이런 내용을 언급했는데 이 자바에는 기본과 특징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뭐 심화라고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할 거,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이제 다른 언어에도 있습니다. 뭐 출력, 함수, 분수, 조건문, 뭐 반복문, 뭐 이렇게 여기까지가 기본이고 이거는 이제 C 언어에도 있고 파이썬에도 있고 자바스크립트 이런 데도 있고요. 대신에 이제 특징적인 내용, 이거는 자바만의 특징은 아닙니다. 이 자바라는 게 객체 지향 언어예요. 그래서 객체 지향 언어라서 가지는 특징일 뿐이지 자바만 가지고 있는 특징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객체, 리스트, 클래스, 상속, 인터페이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시간을 기본에다 좀 많이 쓸 겁니다. 자바 1, 2 수업은 서로 이어지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자바 1에서도 이 내용을 다룰 거고 자바 2에서도 이 내용을 조금 다루다가 특징적인 내용을 다룰 거예요. 당연히 이거를 기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을 완벽하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좀 진행하는 게 어느 날, 그러니까 오늘 출력했으면 내일은 변수하고 다음 주에는 함수하고 그 다음 날은 조건문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시간을 많이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적인 내용까지 하고 나면 하려고 하는 목표가 이제 게시판, 그러니까 텍스트 게시판 만드는 거예요. 이 게시판은 뭐냐면 커뮤니티 사이트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뭐 블로그가 될 수도 있고 그게. 그러면 이 게시판 특성상 글을 작성할 수 있고 또 뭐 회원이 있겠죠? 그러면 그런 회원을 관리할 수 있다든가 이런 거. 그래서 이 게시판을 생성하는 것까지 오는 데 있어서 특징적인 거 필요하고요. 이거 하려면 이제 기본적인 내용 필수여야 되고 기본적인 내용에 시간을 진짜 많이 쓸 거예요. 그 다음에 게시판까지 만들고 나면은 이거는 이제 자바 수업 외적으로 DBMS 아니면 JSP
그러니까 이런 거 공부하는 경우도 있을 건데 어, 이거를 할 줄 안다고 해도 자바 수업 들으러 왔으니까 기본과 특징에 그러니까 심화에 좀 충실하셔야 돼요. 그래서 알고 있다 하더라도 좀 복습 겸 해서 훑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 수업은 처음 프로그래밍을 접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수업을 진행하니까 시간 투자를 생각보다 많이 해야 된다. 이 시간 투자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주말 4시간씩 이틀이죠? 그러면 평일에 매일 3시간씩 해야 돼요. 복습할 때. 지금 객체를 뭐 배우고 있는데 완성된 게 없어요. 여기서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어가지고 다시 이 기본을 보고 있다면 못 따라오는 거죠. 객체 이해하는데도 벅찬데 이 기본에다 투자하고 있을 시간은 없죠. 그래서 초반에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모양 자체를 외워주세요. 아니다. 이거를 이 모양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괄호의 의미는 다 달라요. 이거는 지금 할 건 아니고 이게 뭔지 알아야 됩니다. 이 두 줄이 의미하는 바는 뭔지 몰라도 돼요. 지금은 그냥 모양이 이렇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차이점은 뭘까요? 요거랑 요거의 차이점.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줄 들여쓰기 안 돼 있죠? 두 번째 줄은 들여쓰기 되어 있고 모양만 보세요. 어차피 의미는 지금 언급한 적이 없으니까. 이 들여쓰기를 한 이유는 뭘까요? 자, 들여쓰기를 잠깐, 인덴트, 인덴트 또는 뭐 인덴션이라고 하는데 설정에서 봤죠? 인덴테이션이라고 나와 있네. 여기도 뭐 인덴테이션이라고 나와 있고 들여쓰기에 대한 설정입니다. 이거 왜 했을까요? 중괄호 한 번 감싸줬으니까. 이 줄 입장에서 보면은 이 줄은 중괄호에 한 번 감싸줬으니까 들여쓰기 한 번 해주면 됩니다.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규칙이니까. 뭐 이거 안 했다 해서 틀린 건 아닌데 규칙입니다. 여기는 이거를 감싸고 있는 중괄호가 없죠? 그래서 들여쓰기 안 한 거고.
그리고 중괄호는 항상 짝이 돼야 한다. 첫 번째 중괄호는 맨 마지막 중괄호, 그리고 두 번째 중괄호는 두 번째 열린 중괄호. 이렇게 짝이 맞습니다. 짝이 안 맞으면 이거는 문법적인 오류가 발생합니다. 자, 하나 지웠어요. 짝 안 맞죠? 에러 발생하죠. 짝이 맞을 땐 실행되고. 음, 그러면 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안에서 이 문장은 들여쓰기를 할 때 뭐야?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이 문장이 들여쓰기가 몇 번 되어 있어야 할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여기서 이제 들여쓰기는 이제 스페이스바 두 번이 한 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는 들여쓰기가 한 번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문장은 중괄호 두 번에 감싸져 있으니까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없어요. 이거랑 이거 둘 다 틀린 겁니다. 이게 맞는 거고.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거는 맞는 걸까요? 이게 맞을까요? 이게 맞을까요? 네, 첫 번째 게 맞죠. 이 위에 있는 이 문장이랑은 별개로 이 문장이 중괄호 두 개에 감싸져 있으니까 들여쓰기는 두 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들여쓰기는 잘 지켜야 됩니다. 가독성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은 무슨 내용인지 몰라도 모양을 한번 잘 익혀두세요. 이 문장은 출력문이에요. 출력문. 뭔가 내용을 출력하려고 한다. 이거 쓰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정확히 출력에 대한 정의가 모르죠? 뭔지 모르죠? 프린트를 보세요. 프린트. 얘가 출력하다의 의미죠. 그러면 시스템 아웃은 뭘까요? 시스템 아웃. 이거는 모니터예요. 모니터. 그래서 이 모니터 한 줄 써주면 출력을 할 거다. 그러니까 모니터에다가 출력을 하겠다. 라는 뜻인데 이 내용, 이 줄 전체가 출력되지 않았죠. 실행을 했을 때. 이 한 줄이 이 콘솔에 안 나왔는데 그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이 한 줄이 전체 출력됐다면 시스템 아웃, 뭐 프린트 ln 요거까지 이 내용이 콘솔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출력된 내용은 쌍따옴표 안에만 나왔죠. 그러면 내가 뭔가 이렇게 쓰면은 쌍따옴표 안에 있는 내용만
나오는구나. 이렇게 알고 넘어가면 돼요. 아시겠죠? 그럼 이땐 뭐라고 나올까요? 하이라고 나오죠. 하이. 출력할 때요? 그쵸? 써야 됩니다. 출력할 때 system.out.println 이거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프린트를 써도 출력은 돼요. 근데 이제 차이점은 나중에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출력할 때 이게 기본이다. 그리고 또 해야 되는 거. 음, 이렇게. 그러면 이 상태에서 실행하면 결과 어떻게 나올까요? 네, 각각 다른 줄에 나옵니다. 여기까지 한번 타이핑 해보세요. 시간은 잠깐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충분히 들였으니까 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내용이 타이핑이 안 됐다. 이거는 느린 거니까 연습해야 되고, 어, 결과에 하이 1과 하이 2가 나왔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뭘까요? 첫 번째로 쌍따옴표 안에 있는 내용이 출력됐죠. 그리고 위에서 아래 순서대로 나왔죠. 여러 번 실행해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내가 코드를 이런 식으로 작성했으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왔구나. 이게 돼야 됩니다. 지금은 이런데 이렇게 썼으니까 콘솔에 이렇게 나왔는데 앞으로는 연습하면은 콘솔에 어떻게 나오게 하려면 코드를 써야 된다. 어떻게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나 더. 이 ln이 있고 없고 차이에 따라서 결과가 달랐죠? 잠깐. ln이 있었을 때는 실행하면 이 화살표가 밑으로 나왔고 없었을 때는 화살표가 밑에 안 나오고 바로 옆에 나왔죠. ln은 무슨 뜻이냐면 라인입니다. 라인. 한 줄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이 1 옆에 하이 2가 바로 나온 게 아니라 그 밑에 나온 거예요. 한 줄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밑에다가 어떤 내용을 뭐 하이 3을 출력한다 라고 하면 여기에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 나오겠죠? 그리고 또 실행을 해보면 하이 1, 하이 2가 나왔죠. 프로그램이 위에서 아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괄호는 짝이 맞아야 된다. 중괄호, 대괄호 이런 거 상관없이. 그리고 프로그램은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진행된다라고만 알고 있으면 되고, 또 들여쓰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보조선이 그려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들여쓰기. 여기 안쪽에 있는 문장은 들여쓰기가 총 2번 돼 있죠. 중괄호가 2개 감싸고 있으니까. 이 문장은 중괄호 하나에 감싸져 있으니까 1번 한 거고, 그래서 구조 같은 거 주의하시고요. 초반에 좀 많이 빼먹는 게 이 세미콜론. 이 세미콜론을 빼먹는 겁니다. 이 세미콜론이 의미하는 바는 이 줄이 끝났다 라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표현하려는 코드가 끝났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래밍에서는 깐깐합니다. 표현을 끝냈으면 끝냈다고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 빠뜨리면 안 되고, 그리고 지금 클래스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할 거고요. 이거 지금 메인 클래스고 메인 메서드. 그러니까 이 전체 영역이 빨간색으로 된 게 메인 클래스고 초록색으로 된 게 메인 메서드 영역입니다. 이름은 간단해요. 그냥 메인이니까 둘 다. 뭐 여기가 뭐 메인 클래스가 아니라 자바로 되어 있으면 자바 클래스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실행 버튼을 누르면은 이 문법을 맞게 썼는지 검사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이 메인 메서드 안쪽을 기준으로 훑어봐요. 만약에 내가 세미콜론을 하나 빠뜨렸으면 문법에 안 맞으니까 뭐라고 하죠? 왜 뭐라 하는지는 여기 나와 있고, 그래서 초보자들이 제일 많이 봐야 하는 거, 이거는 뭐 초보자뿐만이 아니라 숙련자들도 봐야 됩니다. 어떤 에러가 발생했으면 그 에러가 왜 났는지 알려주는 게 에러 메시지예요. 에러 메시지를 봐야 에러를 수정하든 말든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툴의 버전이 높을수록 사람한테 조금 더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그러면 이 에러 메시지도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줄 거고, 그리고 어디서 에러가 발생했는지도 나와요. main.java라는 파일에 3번째 줄에서 에러가 발생했다. 근데 그 에러 내용은 이런 내용이다. 그리고 여기에 발생했다. 그러면 main.java 안에 3번째 줄 맞죠? 그래서 에러 메시지를 반드시 봐야 되고요. 에러 메시지를 안 보면 고칠 수가 없고,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걸 봐야 되는데, 자, 이거는 뉘앙스만 파악해도 돼요. expected라고 나오면은 보통 이제 이 문법을 검사하는 요소가 나올 줄 알았는데 없다 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고, 그러면 세미콜론이 나왔어야 하는데 안 나왔으니까 뭐라 한 거죠. 그리고 괄호 하나 없으면 괄호도 에러 메시지를 뱉어낼 건데, 이 경우는 좀 이제 엔드 오브 파일이라고 해가지고
파일의 끝이라는 뜻입니다. 파일의 끝에는 이제 닫는 괄호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없으니까 뭐라 하는 거고. 그래서 뭐 자바뿐만이 아니라 다른 언어를 공부할 때도 에러 메시지는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고 어디서 오류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그걸 보고 알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에러 메시지가 조금 난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복사하시면 됩니다. 드래그 해가지고 여기는 컨트롤 C가 안 되니까 우클릭해서 복사 그 다음에 뭐 자바니까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은 자주 발생하는 에러 뭐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여기서 찾을 수 있는데 뭐 여기는 뭐 글 특성상 좀 텍스트가 많죠. 그럴 때는 컨트롤 F키 눌러가지고 여기 안에서 에러 메시지 찾으려는 거 붙여넣기 하면 하이라이팅 됩니다. 그래서 이거의 의미를 알아보고 수정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중괄호 마지막 그 5번 없었을 때요. 에러가 이제 4번이라고 뜨더라고요. 에러 메시지. 그거는 어떻게 왜 이렇게 5번이 없었는데 4번일까? 지금 파일의 끝이죠. 파일의 끝으로 갈 때는 얘네는 지금 중괄호가 짝이 맞는데 안 맞죠. 그 뜻입니다. 그래서 중괄호로 이 보시면은 이 중괄호 옆에 표시되어 있는데 이거 옆에면 여기로 써도 똑같죠. 위치를 알려줄 때 항상 이게 정확하게 알려주진 않습니다. 얘가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 관점이 다를 수도 있어가지고 그리고 좀 디테일한 부분인데 이 짝이 맞는 괄호 하이라이팅 돼요. 보셨죠? 그래서 에러 메시지 같은 거 모르는 게 낫다. 그러면 복사하고 구글링 하시면 되고 이제 문제를 푸는 방법도 알려드렸는데 문제 주소 하나 클릭하고 쇼코드 클릭하고 메인.점 자바 복사하고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문제를 읽고 문제가 요구하는 내용을 어떤 식으로든 충족시키면 돼요. 조건이 없으면은 그냥 문제가 요구하는 부분만 만족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 때 이전에 남아있던 실행 결과가 있죠. 이거는 여기 쓰레기통 표시 클릭하면 사라져요. 이제 문제를 풀고요. 이 문제 3개를 다 풀었다. 그러면 코드.org나 뭐 프로그래머스 코드업 같이 풀면 돼요.